네,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대구시가 30년 전부터 이 취수원을 구미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반대하는 구미 시민들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 환경부가 이 구미 취수장의 일부를 대구시가 사용하도록 결정하자 구미 시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머리띠를 두른 구미 시민들이 도로를 막고 시위를 벌입니다. 구미 취수장 일부를 대구의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환경부가 지난달 대구의 취수원으로 구미에서 하루 30만 톤을 활용하는 방안을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2월달, 3월달에 중간 보고서 없는 내용들이 구미에 다반의 정책이 들어갔어요. 대구시는 페놀 유출 등 낙동강 오염이 속출하자 30년 전부터 구미 해평 취수장 사용을 추진해왔습니다. 해평 취수장은 시세에 와야 되는 왜 절박하냐? 구미공단이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부는 오는 2025년 취수장 확장 공사를 착공할 방침입니다. 구미 시민들은 물 부족과 수질 악화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구미시에 피해가 생기면 취수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을 좀 받아가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뭔지 더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대구 취수원 이전 논란이 30년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이 경기도가 오는 10월부터 이 국내 최초로 농민 기본소득을 시행합니다. 이 기본소득은 농가 세대가 아니라 농민 개인별로 한 달에 지역화폐 5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김승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사과 농장입니다. 사과나무를 다듬는 구연구 씨는 걱정이 많습니다. 과수원도 벼농사도 수확을 하는 가을까지는 이렇다 할 수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매달 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영 악화도 있는데 이렇게 농민 수당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생각. 경기도가 국내에 첫 도입한 농민 기본소득입니다. 농민 세대에 지급하는 농민 수당과 달리 농민 기본소득은 농민 개인별로 지급합니다. 최근 3년 연속 또는 비연속 10년 동안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농사를 지은 농민에게 농민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경기도는 포천과 여주, 안성 등 6개 지자체에 먼저 도입했습니다. 농민 개개인에게 매 분기마다 1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해서 농민 가처분 소득을 높이고 경기도는 농민 기본소득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지역 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요즘 서핑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 동해안에는 이 요즘 같은 여름뿐 아니라 1년 내내 이 서핑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자 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원 양양에 이 민간 서프 인명구조대가 출범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안류에 휩쓸린 피서객이 바다로 떠내려갑니다. 서핑 보드를 탄 구조대가 달려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냅니다. 속초해경 민간 서프 구조대의 인명구조 시연 장면입니다. 도구를 이용해서 그 익수자를 구조하기 때문에 구조자와 익수자의 안전이 동시에 확보됐다고 생각합니다. 양양 해변에 민간 서프 구조대가 출범한 건 지난 21일. 민간 서프 구조대가 구성된 건 전국에서 양양이 처음입니다. 서프 구조대는 서핑장 업주와 강사, 지역 주민 등 11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서퍼들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바다에 항상 사람이 떠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위험한 상황이 되면 서핑은 파도를 이용한 사계절 레포츠라 풍랑주의보에도 즐길 수 있지만 여름 피서철 외에는 그동안 인명구조대원이 없었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도 그런 게 위험한 상황도 많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안심되죠. 그래가지고 그분들 덕분에 더 안심해서 탈 수도 있고. 민간 서프 구조대는 인명구조 활동 외에도 서핑객들의 안전수칙 준수 계도 활동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 밀가루가 본격적으로 수입된 건 이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부터입니다. 당시 밀가루가 인천을 통해 들어오면서 인천은 유독 면 음식이 발달한 도시가 됐습니다. 이런 밀가루의 60여 년 역사를 담은 전시회가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120년 역사를 지닌 인천 차이나타운입니다. 다양한 면 음식이 발달한 중국 음식점 60여 곳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의 혼방 면하고는 좀 다른 작장면이라고 짜장면이 문화처럼 들어오게 됐습니다. 국내에 밀가루가 수입된 건 한국 전쟁 직후인 60년 전. 인천항 일대에 들어선 제분업체들이 라면과 쫄면, 짜장면 등 값싼 면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짜장면은 이곳 차이나타운에서 시작됐습니다. 국내 밀가루 역사 60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인천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가난했던 옛날의 그 먹거리 문화들 이런 것도 한번 추억해 볼 수 있는. 국내 밀가루 역사는 전쟁과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는 어땠을까 하고 약간 동경하고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겪어보지 않았던 새로운 시대였을 테니까.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10월 3일까지 이어집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제인 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스페인과 캐나다의 대표 영화 시상식에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국내 영화제 가운데는 처음으로 지난 2018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인증에 이어 또다시 세계 영화계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낀 관객들이 대형 스크린에서 눈을 떼질 못합니다. 지난 1980년부터 시작된 부산국제단편영화제입니다. 올해로 38회를 맞은 이 영화제에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전 세계에서 3,000편이 넘는 영화가 출품돼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최근 스페인 고야상과 캐나다 스크린 어워드의 공식 인증 영화제로 선정됐습니다. 고야상은 스페인의 대표 영화 시상식으로 칸 국제영화제 등 90여 개 영화제가 이곳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스크린 어워드도 캐나다 최대 규모의 영화 시상식입니다. 이번 인증으로 부산국제단편영화제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더 올려줄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전 세계 영화인들에게 부산국제단편영화제라는 이미지는 확실히 각인시켜줄 수 있는 굉장히 강한 효과가 있는 거죠. 부산시는 단편영화 양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나 예비 영화인들을 위한 제작 지원, 시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내년부터 스페인과 캐나다 영화 시상식에도 입상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네트워크 초대석 순서입니다. 이 경남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의령군은 이 기업 유치와 귀농 귀촌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 부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오태환 의령군수를 만나서 이에 대한 자세한 구상을 들어봤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지난 4월 7일 재선거에서 당선되셨는데요. 네. 예, 당선 소감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4월 7일 어른군수 재선거에서 당선돼서 제 48대 어른군수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재선거를 치르면서 저는 우리 어른군을 살기 좋은 행복한 고장으로 만들겠다는 다짐과 함께 또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국민의 행복을 위하는 일꾼이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군의 군정 목표를 국민 우선 하업 어른으로 정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에 또 최우선 가치를 두는 국민 우선의 행정으로 모두가 화합해 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한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어른군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각종 업무, 사업 추진은 물론 민생 현장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국민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군정 운영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함양 울산 간 우리 고속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어른군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어른 IC 인근에 1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불임 일반 산업단지가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고 지금 다음 달이면 착공합니다. 그곳에 대기업, 중견기업, 또 특히 쿠팡 등과 같은 초대형 물류기업 유치에 노력하고 있고
현재 상당한 성사 단계에 있습니다. 농촌이 잘 사는 농촌 부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 소득 보장을 위해서 현재 어령형으로 농업인 최저 수입 보장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또 이번에 도와 함께 농민수당도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 폭락에도 수입을 보장해주는 그런 구제제도를 마련하고 또 앞으로는 고소득 아이열대 농업 작목 그런 도입을 하고 항노화 특용 작물 또 천혜 농작물 생육 환경을 활용한 농업 부흥과 또 최첨단 축산시설 도입 또 앞으로는 스마트팜 유리온실 구축 그런 프로젝트를 구체하여 우리 어령을 부자 농촌으로 만들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모두 국민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어령군은 아주 조그마한 농촌 도시입니다. 하지만 삼성이라는 특별한 곳이고 우리 호암 이병철 회장님이 태어나신 고향이자 또 삼성의 발원지가 우리 어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우리 이건희 회장님 유년 시절을 보낸 곳이 또 우리 어령이고 어령 우리 전공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은 뭐 서울로 났는데 저는 그 과정이나 위원회 결정이나 구성 자체도 좀 불공정했고 또 절차에서도 정당성이 좀 결여됐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제가 많았다.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어떤 이야기고 이 지방자치에서 또 우리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통해서 우리 지방 같은 경우에는 문화 확산, 지방 발전을 또 꿈을 이루고자 하는 희망, 노력에 정말 찬물을 끼얹었다, 실망감을 주었기 때문에 이번 서울 후보지 결정은 참 인정하기도 없고 어렵고 앞으로는 이러한 또 국민적 이해를 끌어내기도 어렵다. 그래서 철회를 하거나 재논의가 저는 좀 이루어져서 좀 바람직한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하고자 하는 다른 자치단체하고도 공동으로 좀 앞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농기촌지원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9월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어령읍에 있는 수암마을하고 대이면에 있는 신전마을 두 곳에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내 총 14개소에 귀농기촌인 집을, 귀농인 집을 조성해서 예비 귀농기촌인들이 정착하기 전에 미리 거주하면서 영농체험 또 지역민과의 충분한 교류를 통해서 역귀농하는 것을 방지하고 귀농 정착에 따른 또 앞으로는 농업 기반 확충 및 부담 경감을 위해서 귀농 창업비 주택 구입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하고 또 농기계 구입, 가공시설 구축, 농업 기반시설 확충, 이런 귀농 창업 브랜드 개발까지도 지원하고 또 귀농기촌인과 지역 주민 간의 화합을 위해서 마을 단위 행사 지원, 박람회 참가, 직거래 장터 활성화 등을 통해서 조기에 이분들이 귀농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과 함께 다양한 정책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더욱 귀농귀촌이 살기 좋은 어령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군수님 지금까지 의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트워크 매거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